자, 안녕하세요. 자, 새롬이 뇌피셜 영상 찍을 거고요. 금융정보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세상 모든 일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과 연관해서 최근 판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준석 당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로 무장한다면은, 자,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자, 과연 이준석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요? 자, 이분 대략적인 프로필을 보니까 1985년생이고요. 서울 출신. 자, 만 36세. 자,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이 됐어요. 자, 당원 투표에서는 살짝 나경원 전 의원에 밀렸지만, 자, 전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여유있게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이 됐고요. 자, 간단한 경력사항을 보면은 2007년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교사, 클라세 스튜디오라는 곳의 대표고요. 자, 이분이 정치적으로 처음 주목을 받았던 거는 박근혜 퀴즈. 자, 2011년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박근혜의 선택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정치에 입문할 때가 10년 전 20대였죠. 자, 20대에 박근혜 퀴즈로 보수당의 비대위원이 되면서 정치에 입문했고요. 그 이후로 여러가지 혁신위원장, 최고위원, 지역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후보.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연속 낙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번 다 2위로 국회의원은 하지 못했고요. 다만 계속 정치의 중심에는 있었어요.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2018년도 분당을 하면서 그 바른미래당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최고위원, 다시 돌아온 미래통합당에서도 청년 몫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위원이었고요. 결국은 국민의힘 당대표. 자, 이분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 합쳐서 MZ세대의 대표주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코스를 밟았죠. 서울대, 하버드, 이런 쪽 라인을 밟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과학고 출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정의로운지 한번 하나씩 따져볼까요? 자, 이분이 꿈꾸는 정치 지도자. 제가 알고 있기로 이분이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유승민 전 대표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분이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대선 경선을 관리해서 정권 탈환에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유승민 계죠. 이 당대표 선거할 때도 유승민 계냐 유승민 계가 아니냐 말들이 많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 사람은 유승민 계예요. 자, 여기 이 경력사항에 잡히지 않는 내용이죠. 자, 이 사람은 정치 입문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박근혜가 비대위원 시켜주면서 정치에 입문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웬걸요? 이 사람은 그 전에 85년생이면은 20살일 때가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그 선거가 끝나자마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대 때 인턴을 했어요. 어디에서? 유승민 의원실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보시다시피 여러 정보가 검색되는 네이버고요.
네이버에서 이준석을 쳤더니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17대 국회 시절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도 했었다. 자, 이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무 위키면은 어느 정도 검증된 정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분은 그냥 뼛속부터 뼛속까지 유승민을 추종하는 분인 거죠. 이분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유승민이라고. 자, 그리고 전형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요. 자, 이분이 뭐 젊은 나이에 20대 때 왜 박근혜 퀴즈가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거를 다 따져보면은 이분은 충분하게 보수적인 마인드와 보수적인 색채로 보수적인 대한민국을 꿈꾸는 사람 같습니다. 뭐 혁신을 이야기하고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냥 뼛속까지 보수인 거죠. 자, 보수와 진보 뭐가 다른가요? 저는 1+1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진보는 보수를 한 상태에서 자기 거를 지키고 오래된 것을 지키고 기존의 좋은 것을 지킨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겠다는 게 진보인 거죠. 근데 보수는 뭔가요?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혁신과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해요. 기득권을 빼고 혁신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젊은이, 이런 사람이 보수? 저는 솔직하게 탐탁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추종하는 유승민 전 대표라는 사람,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사람이 당대표 선거 나오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여러 언론에 인터뷰할 때도 유승민 의원의 사무실을 썼어요. 전 대표의, 유승민 대표의 사무실. 뭐 뒤에 보이는 인테리어나 뒤에 보이는 그 화분, 나무 이런 것만 봐도 동일한 장소예요. 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빨아 쓴다 그러나요? 요즘 표현으로. 자,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분은 2017년 대선 때도 나왔죠. 자, 멋지게 떨어졌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1위가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2위가 홍준표, 3위가 안철수, 4위가 유승민이죠. 자, 이 사람이 그 대선 토론회에서 했던 이야기. 자, 이미 끝나버린 체제 경쟁. 지금 북한과 우리는 체제 경쟁하나요? 근데 주적 논쟁을 벌였죠. 물론 홍준표, 유승민 같이 주적에 대해서 왜 북한을 주적을 하고 말하지 못하느냐. 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자, 말도 안 되는 논란을 하는 거죠. 자,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른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자, 아직도 문재인이 친북 좌파고 빨갱이고 간첩이고 난파 공작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한 거라고 생각한 지만원, 그런 분들을 위시한 그런 사고를 하는 분들이죠. 자,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인가요? 자, 그렇지 않은데 대선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자, 더해서 그 당시에 대선 토론회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최저임금 1만 원 이야기했습니다.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했나요? 최근에 소주성 비판했어요. 자,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10,000원 근처라도 갔나요, 지금? 원래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애저녁에 사라져 버렸고 아직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최저임금 10,000원은 근처도 못 갔어요. 근데 소주성을 비판하고 있어요.
소주성이 왜 실패했는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소득 주도 성장 당연한 거죠. 선순환 사이클이에요. 소득이 늘면은 소비가 당연히 늘겠죠. 소비가 당연히 늘면 기업의 이익이 당연히 늘겠죠. 기업의 이익이 늘면 당연히 정부의 세금이 증가하겠죠. 그럼 정부는 다시 정책적으로 서민을 지원하고 기업을 장려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이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했죠. 왜? 대기업까지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자영업자 선에서 최저임금 선에서 막기 위해서 기득권층에서 최저임금을 못 올리게 막아버린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혔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는 이전 영상 찾아보시면 제가 소득주도 성장이 왜 옳고 이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이야기한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자, 이런 스스로 유승민은 경제학자라고 경제 박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주성을 비판해요. 10,000원 근처에도 못 가서 소득주도 성장을 시도해 보지도 못한 그 정책을 비판합니다. 자, 이런 게 지도자의 자질입니까? 유승민?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꿈꾸고 있는 사람. 자, 20살 때부터인지 20대 초반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자, 그때부터 뼛속까지 유승민의 어떤 그런 사상,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보고 자라왔던 이준석, 과연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요? 있다고요? 그럼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가장 핫한 판사죠. 김양호 판사. 자,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사회 전반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분 간단한 논리를 이야기하면은 자, 이거예요. 자, 국가 배상권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벌여서 종결, 사라졌지만 개인의 배상권은 살아있다. 단 그렇다고 소송은 할 수 없다. 이 사람 판결문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자, 법적으로 개인 배상권이 살아있는데 소송은 하지 마. 그럼 이게 소송권이 있다는 거야. 배상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순인 판결을 해놓고 덕지덕지 국제관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현 상황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중언부언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각하 의견을 써버렸어요. 이 힘들게 일제 강제 노동을 당한 어르신들을 그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일본 법원도 아니고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 어르신들 재판을 각하하면서 말도 안 되는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렸고 그 재판부의 부장판사 김양호. 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재판부 아니다. 재팬부다. 자, 이렇게 들끓는 이 김양호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뜨겁게 자기가 대표가 돼야 되고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고 자기는 공정과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떠들었던 이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대표, 이 김양호 판사의 판결 또는 김양호 판사의 탄핵에 대해서 이런 방구라도 했습니까? 왜? 이 이야기하면 불리한 것 같나요? 공정과 정의, 자신이 트레이드 마크라고 내세운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잊지 맙시다. 2019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일본이 무역제재, 무역보복할 때 이 지금 국민의힘 전신, 자, 지금 보수 언론들 일본 편 들었어요. 우리나라 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정하게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 당 대표고 우리나라 언론이라면은 우리나라 편을 들어야지 맞는 거죠.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김항우 판사란 이 개같은 판사, 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 어떤 국회의원이나 국민의힘 그 어떤 관계자 이런 방구라도 언론에 떠드는 이야기 들어본 거 있으세요? 이래놓고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합니까? 자,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피눈물 흘리고 이 일본이라는 이 새끼들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근데 이제 와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합니까? 자, 절대 이런 세력들한테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 맙시다. 자, 21세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발전할 거고요. 자, 어떤 세력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든 우리 국민은 깨어있을 거고 어떻게든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자, 이런 국민의힘의 당대표, 이런 김항우 판사의 판결, 자, 잊지 말고 기억하고 앞으로 똑똑하게 투표로 심판해 줍시다.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2021년, 2022년 내일의 세상에서 밝은 미래에서 같이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잠시 흥분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말도 안 되는 사탕 발림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는 전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금까지 자라왔던 환경보다 더 힘들어지는 대한민국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미리 짐작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앞으로 2025년, 2030년 계속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 반도체를 비롯해서 첨단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 4차 산업, 2차 전지, 미래 전기수소차, 제조업,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모든 경제 분야에서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세로미 뇌피셜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은 또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 전망해 드리는 그런 증시 전망 영상과 새로운 섹터에 대한 전망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주말에 평화하게 편안하게 시간 보내시면서 긴장 놓치지 마시고 그동안 공부하셨던 종목들, 그동안 관심 가지셨던 종목들 잘 파악하셔서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일지 잘 주시하셔서 늘 시장에서 살아남는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